근데 그 엄마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입양을 시키게 됐는데요. 그 입양을 했는데 그 집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양어머니도. 그랬는데 이 레스 브라운은 행동과다장애 ADHD라고 하는 그 병을 가지고 있었죠. 한마디로 그 질병의 일부죠. 그것도. 그래서 잠시를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정말 뭐 활동성 질환이 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인 반에서 이제 공부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심각했는데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시청 청소부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 친구가 꿈이 뭐였냐면 라디오 방송국에 DJ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 꿈을 하루도 잃지 않고 자기 방을 상상 속의 스튜디오로 생각하고요. 머리 빗있잖아요. 브러쉬. 그걸 들고 그게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상상 속의 그 청중들을 놓고 이 DJ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요. 밤낮을 안 가리니까 잘 때는 막 이 가족들한테 원망도 듣고 막 큰 소리도 듣고 이랬는데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계속 그걸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점심시간 때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라디오 방송국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매니저를 찾아가가지고 저는 매니저가 꿈인데 DJ가 꿈인데 제가 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방송국 관련해 가지고 뭐 해본 일이나 공부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네가 할 일은 없는 것 같네.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간 겁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그래서 그 방송국 매니저가 할 수 없이 심부름을 그것도 월급도 안 주는 조건에서 심부름을 시키는 일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하는 일을. 그런데 워낙에 심부름도 열정적으로 하고 일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일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거기에 심부름하는 것이 자기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목표는 뭐예요? DJ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DJ 옆에 가서 어떻게 기계를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그 순간순간을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가 또 쫓겨나기도 하고 보다가 나가라고 이거 수도 없이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틈만 나면 거기 가서 그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DJ가요. 생방송을 하던 중에 술을 홀짝짝 토요일인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DJ 이름이 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계속 술을 마시면서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술 중독이었는지 계속 마시다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매니저가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그 레스 브라운이 받았죠. 여보세요 그러니까 나 매니저네 그 지금 술을 먹다가 이게 생방송을 끝까지 마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빨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DJ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방송을 대신할 사람을 빨리 좀 불러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전화를 한다는 게 누구한테 했냐면 자기 양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요.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매니저들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빨리 나교 앞으로 가라. 내가 곧 방송을 시작하게 될 거다. 그리고 다른 매니저들한테는 일제 전화를 안 하고 조금 있다가 그 DJ들한테 전화 안 하고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DJ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전혀 안 된다. 그랬더니 큰일 났다 이제. 혹시 너 그 안에 있는 기계를 작동할 줄 아느냐? 물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락이라고 하는 그 DJ를 옆으로 딱 빼놓고 그리고 자기가 딱 이제 그 자리를 차고 생애 첫 번째 실제 이제 연습해왔던 거를 DJ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구체적인 거를 좀 소개를 하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내가 왔습니다. 이름하여 LB, 즉 여러분의 매력적인 친구 레스 브라운입니다. 나를 능가할 DJ는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을 것이며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는 오직 한 사람뿐이고요. 젊고 독신이고 사랑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남자. 틀림없이 확실히 여러분을 만족시켜드릴 행동파 DJ. 여기를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러브맨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탁 하면서 일사천리로 얼마나 사회를 잘 보고 그 DJ를 잘했는지 한 방에 그냥 매니저고 청중이고 다 사로잡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기회를 맞이하는 것보다 차라리 준비는 되었지만 아직 기회가 찾아오지 않은 편이었다.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뭐가 우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안 온 것을 우리가 불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 아니다. 내가 성공자의 자세, 성공자의 마인드, 성공자의 어떤 습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한 방에
내 자리를 바꿔놓고 내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정도로 그게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를 보면 이건 고시원이거든요. 누가 들어가느냐?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감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답답할 거고 막 뭐 미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를 제 발로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서 성공을 하느냐? 여기서 성공을 한다, 고시 합격한다 하더라도 숙제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변호사인데도 월급이 작은 변호사, 생활비가 정말 어려울 그런 변호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2022년도 이제 막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이제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성취심리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표가 성공이고 나머지는 다 추석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딱 본 다음에 제가 그 책을 덮고 제가 목표를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적은 게 뭐냐면, 나는 월소득 1,000만 원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그래가지고 6개월 뒤부터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받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그냥 적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면, 내가 만약에 그때 40대에 이제 이걸 계산을 했으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0년은 살 것 같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오면 1년에 연봉이 1억인데 1억이 매년 1억이 50년 동안 받으면 50억짜리예요. 이걸 6개월 만에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 어떤 고난이라든가 난관이라든가 어떤 일이라도 이게 사실로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만 있다라면 어떤 대가라든지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적중한 거예요. 정말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가는 과정을 세분화시키는 거거든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언제부터라고 하는 날짜가 정해진 것이 목표예요.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정하면 그때부터 역으로 나누기를 해가지고 월간 목표, 주간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일과를 짜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고 그룹에서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짜놓은 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시스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목표가 정해진 사람한테는 이것이 정말 내비게이션처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를 이루기 전에 내가 이렇게 도전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메나테크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메나테크를 열심히 했는데 메나테크가 사라지거나 메나테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내가 해놓은 것이 다 물거품이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이템이 어떤 건가?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이 도대체 지금 현재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이게 사람들이 다 찾게 될 거냐? 앞으로 이게 시장이 더 커질 거냐? 규모는 이 구역은 어느 정도에 어디서 많이 팔릴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그건 끝이 금방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벌은 것보다도 나중에 후유증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인구 변화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어떤 온도 변화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줄어든다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죠. 타이밍과 기회는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시키는 일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일이라면 이런 것들을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 미래 그리고 상속까지 되는 일이라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회사를 보게 되면 회사는요,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든 회사가 메나테크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분이 뭐가 더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엠브루토스라고 하는 것은요. 메나텍 외에는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94년도에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설립을 한 회사고요. 96년도에 엠브루토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메인 상품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개발하게 됐고 99년도에 155개국에 발명 특허를 냈고요. 같은 해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MIT에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 가운데 글리코 믹스를 선정을 했죠. 글리코 영양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메나테크 코리아는 2004년도 지금부터 18년 전에 이제 7번째로 오픈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부분에 중요한 거를 보면 27년간 검증된 회사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상에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90%가 넘어요. 그리고 5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27년간 이렇게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요.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검증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믿으셔도 되는 회사다. 이제 27년간 왔다라면 앞으로 27년, 50년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어떤 기초가 이제 단단해진 회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 설립을 했어요. 자, 한국에서 설립한 회사하고요. 대만에서 설립한 회사,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본사가 싱가포르고 이런 회사보다도 우리가 글로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고 한국 중심으로 성장하는 회사다. 제가 미국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섬을 통째로 가지고 있고요. 유전을 막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미국에서 스폰서가 미국이잖아요. 1번 라인이 한국, 2번 라인이 일본, 3번 라인이 뭐 중국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 우리하고 규모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현재 27년 된 회사가 중심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매출의 중심, 시스템의 중심, 그리고 모든 중심이 한국으로 바뀌어서 작년에 올해지 올해 2021년도 미국의 가장 성적이 좋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그 시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고 사업가상입니다. 그게 이미자 대표님 파트너가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최고 사업가상을 누가 받았냐면 역시 이미자 대표님 파트너가 또 받았어요. 일본에서 최고 사업가상을 누가 받았냐면 우리 재행정 대표님 파트너가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한국에 스폰서를 두고 있는 한국 파트너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싹이 다른 거거든요. 자, 이게 글로벌로 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스폰서가 한국 라인이래. 거기 한국 시스템 그쪽의 파트너래.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요즘은 굳이 내가 한마디 얘기를 하면 그 뒤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면 바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미국 라인을 찾아봐야 찾을 데가 없어. 그럼 어때요? 가장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가장 사업을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거기를 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투명하고 안전한 회사다.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거 뭐 다 된 거잖아요. 그죠? 최고의 제품 제조 회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1999년도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10월에 이 언제예요? 2021년 10월입니다. 지난달에 투자 대상 상위권 제약주 7개를 소개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제약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나테크가 여기 소개가 돼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느냐면 112.21%가 올라갔어요. 연간.
자, 이게 망해가는 회사인지 성장하는 회사인지 앞으로 저평가돼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이 수요라든가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여기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원래 주식은요, 선반영되게 돼 있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는 올해 주식을 보면 내년 시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건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제 회사 걱정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왔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입니다. 자, 이분이 우리 회사의 과학 책임자고요. 정말 이분이 우리 회사를 선택하면서 치르게 된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이걸 선택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메나테크를 선택하면서 직장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을 포기하고 이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쪽으로 이걸 선택하면서 그때 당시 전 세계 대체의학협회 회장님이셨던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명예와 어떤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쪽으로 오셨는데 오로지 뭐 때문에 오셨느냐면 글리코 영양소 때문에 오셨는데요. 글리코 영양소를 이분이 확인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분이 그래도 어떤 대체의학 쪽에는 굉장히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순간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뭘 보는 순간? 글리코 영양소를 보는 순간,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로 확인을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창업회자 샘 회장님이, 창업회장님 샘 캐스터 회장님이요, 이분한테 제안을 했어요.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박사님은?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나는 정말 대안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 도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새 삶을 살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봤을 때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다면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그렇게 삶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를 100% 인정을 한 거죠.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박사님처럼 글리코 영양소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박사님 말고는 없는 것 같다. 혹시 이쪽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에 이분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걸 선택하게 됐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고 그중에 가장 끝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모님입니다. 절대로 나는 당신이 그 다단계 회사에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나는 절대 다단계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 와이프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분이 결국은 이혼까지 하고 이쪽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자, 이분이 제가 최고 사업가상을 받을 때 제 바로 뒤에 앉아 계셨어요. 트로피도 굉장히 작은 걸 가지고 품속에 넣었다가 거기에 키스를 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뚱뚱 부었더라고요. 그 트로피는 뭐였냐면 사업자들이 가장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영향력 있는 직원들에게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 가지고요. 가장 많은 표가 나온 사람에게 주는 상이었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분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요.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하, 눈물이 막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어떤 희생이 있었고 그런 대가를 치르고 오셨기 때문에 그 상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고 이분을 감동하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잖아요. 올해 2022년 이거예요. 세계의사협회가 인정한 100인의 의사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 우리 회사의 과학 책임자로 있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신감이 많이 생기죠. 그죠?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강의를 듣고 나갔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밖에 막 비가 온다라면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나갔는데 갑자기 뭔가를 찾을 거예요. 뭘 찾아요? 우산을 찾게 될 겁니다. 근데 누가 우산을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해야 팔 수가 있느냐, 마케팅을 잘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상술이 좋아야 되느냐, 그거 필요 없거든요. 달라는 대로 주고 그냥 우산을 사가지고 오는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2021년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면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요, 우리가 관심을 갖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미국인 평균 면역력이 20년간 30% 감소했고 최근 1년에 3%씩 감소하고 있다. 이게 2003년도의 보고서예요.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뭐냐면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고 노벨상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제약회사가 막 수두룩하게 많고 의학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뭐 여러분 뉴스 자주 보시죠, 그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의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왜 그래요?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면역은 코로나는요 국가에서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박사님들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개인 플레이예요. 내가 내 면역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역을 얘기를 할 때 세포를 얘기하지 않고는 면역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없이는요 면역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세포가 있죠. 세포가 있는데 돌기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글리코를 알기 전에는 세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글리코를 알고 나니까 세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세포는 이렇게 10만 개의 돌기체가 있어야 정상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3만 개에서 4만 개밖에 안 붙어 있더라. 이게 면역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요, 문제는 음식이에요. 음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르고 맛있고 쉽고 그냥 금방 배부른 이런 패스트푸드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요즘에 신혼부부들 중에 어떤 부부는요 집에 싱크대가 없대. 그 밥은 어떻게 해 먹냐 그랬더니 전화로 해 먹는데요. 여보세요, 여기 탕수육 하나 갖다 주세요, 뭐 짜장면 2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로 밥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귀찮은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편의점에서 그냥 해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적게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벌거숭이 세포에 코로나가 들어가니까 그냥 뭐 걸려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바꿔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바뀐 입맛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게, 그러면 그런 식품을 먹으면서 여기에 필요한 돌기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따로 공급해줘라. 그게 바로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먹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벌거숭이처럼 돼 있는 이 세포에 이렇게 빼곡한 돌기체로 채워 넣는 것이다. 그러면 이 돌기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 바로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요. 세포에 있는 돌기체를 크게 확대를 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마치 구슬이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다. 그래서 당사슬이다. 사슬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해서 당 성분이 사슬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사슬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8가지가 합해서 하나의 모양을 이룹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괜히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 얘가 꼭 필요해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어디에서요? 세포 표면에 옮겨서 얘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맡은 일이 세포 안에 대화를 하는 건데 얘가 없어. 그럼 뭐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서 일어나는 질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의학계에서 보고한 것만 83가지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포 간의 대화 문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면역에 대해서 맡고 있는 일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독소를 인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못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오든 독소가 오든 박테리아가 오든 이것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게 돼 있다. 방어선이 뚫리게 돼 있다. 이게 면역이란 말이에요. 면역에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뭐 5만 것이 면역에 좋다고 지금 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한번 설명을 해봐라라는 거죠. 왜 좋은지, 면역이 뭔지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인슐린을 모르면 당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당이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에 채여 있으면요 그것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냥 소변으로 버립니다. 그게 당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도 올라가고 관심사하고 굉장히 많은 시장이 지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제품을 실제로 내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누구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벤치마킹을 한 거거든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메나테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허벌라이프라고 하는 회사 아실 거예요. 거기에 창업자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업자예요. 자, 이분 어머니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도대체 이 다이어트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고 봤더니 다이어트를 하다가 잘못된 사람이 자기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시도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 식품은 없어.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다이어트 시장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요. 박사님을 찾아가지고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크게 일으키고 이 회사에도 굉장히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줬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아직도 그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깨지 못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한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10명씩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률 게임이다 해가지고 매일 10명씩 전달을 했는데요. 동전을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한 사람 전달할 때마다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넣고 이러면서 이제 전달을 했다. 나중에는 전달할 사람이 하도 없어가지고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어트 할 사람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막 크게 붙이고 다니면서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공감이 가서 맞다. 이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숫자에 승부하는 게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저도 공감을 했죠. 자, 그리고 저는 확인 사살 들어갔습니다. 그 확인이 뭐예요? 자, 확인한 게 두 사람을 전달을 했을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오면 10대를 내려갔을 때 1024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명만 더했어요. 하루에 한 명을 내가 더했어요. 이거 별거 아니죠. 그죠?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50%를 더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500명 정도 되나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요. 몇 명이 됐느냐면 63배나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2명하고 3명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대로 복제가 돼서 곱하기로 늘어나다 보니까 63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2배를 늘려봤습니다. 2명 하던 걸 4명으로 1000배가 늘어났고요. 자, 여기서 3명을 늘리면 5명을 하게 되면 몇 명이 됐냐? 10,000명 가까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승부는 끝났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고 6개월 만에 1000만 원대 도전 얘기를 했던 게 더하기법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1에서 10까지 더해보셨죠? 얼마예요? 66이거든요. 그런데 1에서 10까지 곱하면 곱해보셨어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이건 곱하기거든요. 곱하면 620만 정도가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자, 이 정도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하루에 5명씩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부터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5명씩 만나기로 해서 여기가 어디냐면 경북 영주에서 했습니다. 계속 거절만 당해서 2달 동안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한 사람도 컨택도 못하고 대화 자체를 말을 섞어보지도 못하고 이러고 2달을 지났어요. 6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벌겠다고 나섰는데요. 2달 동안은 하나도 컨택을 못했단 말이에요. 혹시 저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책을 봤냐면 이 책을 본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세계적인 대가로 알려진 데일 카네기.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그 전에도 봤지만 다시 이 책을 읽게 됐고 여기에 73페이지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저기가 바뀌었네요. 진짜 아주 제 가슴에 확 와닿는 말들이 거기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꾸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자료를 다 싸가지고 혹시 질문할지도 모르니까 그 자료까지 싸가지고 가방으로 하나를 들고 나갔는데 펼쳐보지도 꺼내보지도 못하고 계속 거절만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작전을 바꿔서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다니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100명 정도로 대화를 하고 컨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보면 전부 간판들이거든요. 이게 간판 이름이 여기 쭉 들어와 있다가 이름이 들어온 거는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결국은 픽업을 해서 사업가로 딱딱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렇게 2달 4개월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1,080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예요. 아까 이게 바뀌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게 2번째 방법, 3번째 방법, 뭐 10가지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것을 잊고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컨택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컨택을 하고 그 사람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파트너로 사업가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빼놓고 가면 안 되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말 바이블 같은 그런 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줘라. 그것이 답이에요. 여기다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을 돈을 벌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건강해지고 싶죠?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되 내가 돈 버는 것에 맞추지 말고 상대방이 진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해 정성을 쏟으면 그게 인간관계가 맞춰지면서 공동 이제 같이 동반 성장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게 7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욕심 부리지 말고요. 원래 목표는 2가지 이상 되면 그 목표가 아니에요. 분산돼 가지고 이것도 관역이 2개 있으면 뭘 맞출 거예요? 가운데를 맞춰요? 2개 사이를 맞춰? 아니잖아요. 그죠? 관역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 하나만 신경을 써보자. 그게 뭐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내가 컨택을 할 대상,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돈을 원하느냐 우선순위로, 건강을 원하느냐 아니면 명예를 원하느냐,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충분히 공감하고 만족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이것이 컨택이에요. 이것이 컨택. 매출 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나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 방향을 보고 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대성공이에요. 그래서 무슨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시간 투자를 하든 바로 관계십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끝난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노력했을 때 회사에서 돈을 어떻게 주느냐, 이게 참 팔자입니다. 제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회사를 이제 경험을 몇 개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회사 이렇게 높이 올라가 보면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산꼭대기 올라가면 보이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직급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초보자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이 보여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 얘기는 좀 해야 되거든요. 어떤 회사는요. H사라고 모 회사는 한 사람이 옆으로 31명의 직급자가 나와야 최고 직급을 유지하는 그런 마케팅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사업을 해가지고요. 밑에 라인이 31명이 유지가 되는 일을 한번 진행해 보신 적 있어요?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31명 중에 수시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집으로 가고 또 그만두고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한번 올라가서 정상까지 갔던 사람은요. 다시는 네트워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평생 못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그런 마케팅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2번째 이런 마케팅이 있습니다. 바이너리라고 하는 마케팅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옆으로 늘리는 것이 바로 이제 브레이크어웨이고요. 밑으로 이제 두 줄로 내려가는 것이 바이너리인데 그거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싸움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누구하고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웠어요. 한 사람이. 금덩어리를 둘이 동시에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친구 사이가 깨집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돈이 어떤 사람한테 공돈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이너리는 그런 문제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얼떨결에 자기 직급이 가고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 운 좋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딱 한 사람만 좋고 나머지가 다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싸움이 되는 트러블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될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너지는 게 이제 연속으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메나테크는 어떤 마케팅이냐면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그래요.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각 마케팅의 장점들을 다 뽑아서 모아놓은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는 어디에 되어 있냐? 이것은 유니레벨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유니레벨은 뭐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주는 겁니다. 브레이크 어웨이의 장점을 여기다 섞어놨어요. 그건 뭐냐면 브레이크 어웨이는 옆으로 많이 늘릴수록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옆으로 무한대로 늘려도 제한이 없습니다. 50개 그룹을 늘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두 줄로 하는 마케팅, 바이너리 마케팅을 그대로 접목을 또 시켰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 그룹, 가장 큰 그룹을 빼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한 그룹으로 묶어줘요. 옆으로 가나 밑으로 가나 한 그룹으로 계산을 해준다고요. 이게 시작 단계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 몰라요. 상상을 좀, 이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레벨 보너스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유니레벨만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대까지는 이 안에서 계산을 해주는데요. 7대가 넘어가면 꽝이에요.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매출만 많이 올라갔지 나한테 수입이 없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150점, 150점, 150점 한 줄로 쭉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PP가 나왔어. 아니면 뭐 투스타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 없어지라고 막 싸우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서는 인피니티 보너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7단계 이하의 8단계부터는 뎁스 그룹, 큰 그룹을 빼고 그 나머지 모든 매출 8단계 이하의 매출에 0.5%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17년을 넘어서서 18년째 들어가기 때문에요. 7단계 안에 있는 매출보다 이 밑에 있는 매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첫 구매 보너스가 있어요. 첫 팩구매.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점 정도 되면요. 돈으로 땄을 때 한 80만 원 정도 됐어요.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장바구니에 담고 첫 팩으로 구매를 합니다 하고 체크를 하게 되면 첫 팩은 회원 등록하고 일평생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천한 사람에게는 8만 원이 돌아가고 직접 사는 사람한테는 8만 1,000원짜리 엠브로토스 AO가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6만 1,000원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을 좀 주는 거고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를 왜 만들어 놨냐면 뭐 보험이나 일반 세일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돈이 많이 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래에 안정적이고 인세 개념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시작할 때 돈이 너무 작으니까 시작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너무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소득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부분으로 첫 팩하고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를 여기다 넣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0점짜리가 둘 있을 때는 8만 원, 500점짜리가 4명 있을 때는 20만 원. 요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500점짜리를 4명 만들어서 20만 원을 추가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멘토 보너스가 있는데 멘토 보너스는
일을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추천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ED가 넘어가면 무조건 매달 10만 원씩 통장에 계속 들어옵니다. 내가 10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 10명이 다 ED를 갔어요.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은 평생 동안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멘트 보너스만 하더라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ED 이하 되는 사람들은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더 체크 매치 보너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세대별로 줍니다. 이것은 요 앞에 유니레벨은 대수별로 주고요. 요거는 세대별로 주는데 대수하고 세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대수는 150점이 1대예요. 세대는 만점이 1세대입니다. 66배의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만점이 안 되면 롤업이 다 되게 돼 있다라는. 요건 150점이 안 되면 롤업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50대 밑에 있는 사람들이 3대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0%는 기준이 이 사람이 받는 보너스에 유니레벨과 인피니티 보너스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 금액이 20%예요. 근데 이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제 수입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6천만 원이 넘게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제 월 소득이요. 그 다음에 글로벌 풀 보너스는 전 세계 매출의 1.5%를 뽑아서 브론즈 PD 이상들에게 지분으로 나눠서 매달 지급을 해주는 보너스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직급을 제가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는데요. 메나테크에서 보상 플랜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비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싸게 돈을 아껴서 얼만큼 가성비를 높이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고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혹여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포커스를 무조건 ED,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에다 맞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상 플랜의 핵심이에요. 자, 요거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ED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500점짜리 3명 돈으로 따지면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저는 사업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자본금을 투자해라. 자본금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제 투자가 되죠. 하다못해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무슨 과일 장사를 하더라도 자본금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자본금 240만 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디에 드리느냐? 스폰서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가게세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증금도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내 몸에 투자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되 조건이 있어요. 사업가로서의 조건은 뭐냐면 이걸 먹기 전과 후에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비교를 할 만큼 문서화시키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먹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또 건강검진을 해서 그 수치를 비교를 하는 간 수치가 어떤지 혈압이 어떤지 콜레스테롤이 어떤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쭉 비교를 해가지고요. 정말 좋아졌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평생 쓸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도 할 수 있고요.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클린을 하고 나 같은 사람 3명이면 요거는 ED가 되는 겁니다. 자, ED가 됐을 때 이제 사업가로서 딱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러면 이제 ED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입이 얼만큼 발생을 하느냐 이런 그림으로 딱 만들어졌을 때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500점짜리가 4명 됐으니까 20만 원은 이미 받아놓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날짜만 되면 들어옵니다. 유니레벨도 이미 정해졌어요. 8%씩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예요? 37만 2천 원. 그 다음에 멘토링 보너스도 이미 나오게 돼 있는 각본상 5만 원씩 해서 둘 10만 원. 그 다음에 신규 팩을 4명 했다. 그러면 32만 원 나옵니다. 인당 8만 원씩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99만 2천 원이고요. 또 동그라미 안에 팩이 3개가 들어있잖아요. 신규 팩이. 그 안에 8만 1천 원짜리 엠브로토스 AO가 하나씩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4만 3천 원. 그래서 현금 가치로 따졌을 때 123만 5천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다시 들어옵니다. 투자는 분명히 240만 원을 했는데요.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이 정도 들어왔다라면 이거 괜찮은 거죠. 절반 값으로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자, 사업가는 뭐냐면 소비자는 얼만큼 아껴 쓰느냐. 사업가는 내가 투자한 금액의 몇 배를 버느냐.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그냥 복제하면 돼요.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내가 한 대로 똑같이 ED를 2명 만들면 실버 ED가 된 거고요. 실버 ED를 2명 만들면 골드 ED가 되는 거예요. 골드 ED가 2명 나왔다. 그러면 P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수익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PD를 가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산 가치로 따졌을 때 약 40억짜리 건물을 소유한 거랑 거의 맞먹는 수준의 월세 기준의 인세 소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PD가 2명이면 브론즈 PD, 브론즈 PD가 2명이면 실버 PD가 되죠. 자, 실버 PD는 1,500만 원 정도 평균 나오는데 이게 두 그룹에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정말 수입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 이 끝다리를 잘라내도 1,000만 원입니다. 월 수입이 1,000만 원 됐는데 이때부터 내가 50년을 산다고 하면 50억짜리 공사를 한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계속 늘어나거든요. 안 늘어나도 50만 원, 50억이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세요. 저는 지금 어때요? 연봉이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커질 거 예상 안 해도 인세 개념으로 나오는 돈이 그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 이걸 공부하고 이걸 그대로 복제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좀 야심차게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루의 일정을 딱 짜놓고 그리고 한번 불나게 지금 한번 살아보자. 열정적으로 한번 시간을 보내보자라는 거거든요. 이건 돈으로 된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시간 투자예요. 그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얼만큼 여기다 올인하고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도 결과도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제 명세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니레벨 보너스가 150점으로 쭉 내려가고 이렇게 가는데요. 대수별로 나오는 보너스가 7대까지 하면 얼마 정도가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자, 제 명세서거든요. 888, 6654 그죠? 각 대수별로 보너스가 이렇게 발생을 한 게 계산이 나와 있어요. 전체 합치면 2,800만 원 정도가 나왔죠. 그죠? 2,846만 5천 원. 이게 유니레벨 보너스 제 명세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 보너스는 8대 이하에 이것이 4년 전 아니네요. 4년 그 이전에 그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요. 인피니티 보너스가 얼마냐면 1,200만 원 정도 이 밑으로 내려. 지금은 아마 이게 더 이 밑에 매출이 아마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크 매칭 아까 말씀드렸죠. 20%, 20%, 10%, 10%, 2.5, 2.5, 6세대까지 주는 건데요. 이게 얼마냐면 6,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봉이 아니고요. 자, 이게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보너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행운에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로또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냥 짜놓고 투자하고 노력해가지고 얻어가는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된 사람이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 얘기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거나 여기서 진짜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내가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토시 하나도 안 뜰리고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올해 목표가 퍼스타가 목표예요. 퍼스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투스타에서 2G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입이 얼마 정도 뛰느냐? 제가 봤을 때는요. 최소한 잡아도 2배는 뛴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잡아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표를 가지고 뛸 때 여러분들이 함께 뛰면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5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했을 때 5년 후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될까? 지금은 안정적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2022년 트렌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전부 나노로 바뀌어서 개인 플레이로 가고 인터넷 시대로 가면서 이제 전부 혼자 홀로족들이 이제 집단이 없어요. 같이 성공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개인 플레이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으로 같이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함께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볼만 하다라는 거거든요. 노력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최고 사업가상을 제가 받게 됐고, 이게 불과 1년 만에 하게 된 거거든요. 2005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최고 사업가상, 신인왕상, 또 무슨 상 해가지고요. 6가지인가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성공하고 나니까 제 가족도,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파트너들도 다 같이 성공하는 그런 결과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왼수를 만들어 놓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동반 성장하고 나의 성공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행사 때 이런 차도 보냈는데 요즘에 행사가 없어가지고 이런 차를 구경을 못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헬기도 이제 헬기로 타고 이제 행사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결과를 굉장히 많이 이제 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굉장히 여유로워져 가지고 정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악기 연주도 배워서 같이 합주도 하고요. 가가지고 봉사활동도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장애인협회 가가지고 우리가 바리바리 싸서 가서 먹을 거 뭐 이렇게 할 거 막 생필품 같은 거 주고 또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뿌듯하죠. 벌은 건 없지만 다 나눠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걸 얻은 것처럼 아주 굉장히 뿌듯한 행복감을 주는 그런 취미였고요. 제가 혼자 시작을 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이제 온 가족이 메나테크 가족이 됐어요. 메나테크 없으면 삶이 안 되는 그런 가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서 해결됐어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경제 부분, 그리고 건강, 시간적 자유, 이런 것들, 여행, 모든 것들이 다 한 방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 바로 메나테크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태국에 푸켓에 가가지고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골프를 치러 갔었거든요. 골프 쳤는데 가가지고 홀인원을 했잖아요. 태국 푸켓 라구나 CC 8번 홀에서 이제 홀인원을 했고요. 2017년도에 9월 16일 날 했네요. 이거는 이제 베트남에 가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여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한번 타봤어요. 제가. 중요한 건 저보다 이 사람이 배 모는 사람이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막 신나가지고 제가 못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탔더니 막 저보다 이제 더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었고요. 이건 이제 태국 세부에, 아니 저기 필리핀 세부에 이제 가족 여행을 다시 이제 갔다 왔고, 언제든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죠.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든 떠나고 싶을 때 그냥 마음대로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선택의 자유가, 선택의 폭이 정말 넓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수에 가가지고 놀러 가서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가족 여행을 가가지고 찍은 거고요. 요즘은 이제 승마도 하고요. 아침에 스케이트를 타는데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운동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좋은 운동이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요즘에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정한 자유다.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공이다. 이게 메나텍 PPD의 삶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을 때 캐리어를 끌죠. 이런 거를 끌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과 결과는 다른 거예요. 자,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때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결과예요. 언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언제 무엇을, 어떤 직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달려오는 열차에 확 뛰어들었는데 행동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과는 정해진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가는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일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가는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해서 그 전환점이 어떤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방향을 바꿔놓는 그 전환점이 2022년 시작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제가 2005년 2월 달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방향에 따라서 시간은 계속적으로 매출을 늘려주고 회원을 늘려주고 직급을 올려주고 수당을 늘려줬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건강은 더 건강하게 젊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 하다가 그만둬도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그런 회사, 그런 사업을 제가 소개하게 된 게 굉장히 영광이고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할 일이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 일이에요. 65세 됐는데 할 일이 있다. 그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70 됐는데 할 일이 있다. 문제는 할 일이 없어요. 써줄 사람도 없고요. 돈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게다가 몸까지 아파. 이게 사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산 목숨을 그냥 끄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라는 사실은 우리가 전혀 이때 노후 때를 대비하지 못했고 노후에 상상을 못했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과예요. 노후에 오는 것은 결과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세 개념의 소득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냥 수입이 절벽이 되고 돈 떨어지니까 사람도 다 주변에 사라지고 거기에 외로움과 어떤 아픔의 고통,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만 남아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정말 비참해질 것이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말 삶이 즐겁고 보람있고 뭔가 미래에 탄탄한 노후를 만드는 최고의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